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, 그리고 또 그런 자녀를 선뜻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님. 요즘 정말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딜레마죠. 오늘 이 문제를 자연의 법칙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로 풀어낸 분석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캥거루족입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. 이게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. 이 문제는요,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. 한쪽 면을 보면 청년들은 자립이 늦어지고 또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. 그런데 다른 쪽 면을 보면 부모님들은 끝이 안 보이는 부양 부담에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도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두 세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딜레마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분석 자료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는데요.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6가지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봐야 합니다. 먼저 문제의 본질을 좀 더 깊게 파고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캥거루족 딜레마입니다. 이 자료의 화자는 이걸 그냥 단순한 돈 문제로 보질 않아요. 그게 아니라 젊은이가 때가 되면 둥지를 터나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커나가는 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 자체가 깨져버린 상태라고 진단합니다.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약이 깨진 거죠. 그러면서 원본 자료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. 젊은 성인이 부모님 집에 살면서 돈을 모은다면 그 돈, 과연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. 당연히 자기 돈 아니야? 싶으시죠? 근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. 정말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. 그렇게 모은 돈은 자연의 순리를 어겨서 부당하게 얻은 걸로 취급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뭐 사기를 당하던 사고가 나던 예상치 못한 불운으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거죠.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? 그 답이 바로 다음 개념에 있습니다. 두 번째,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. 아니, 왜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모은 돈이 없어진다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, 바로 자연의 법칙, 특히 그 중에서도 용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. 화자는 이걸 우주의 경비통장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. 자, 이게 바로 그 중심 아이디어입니다. 자연 혹은 뭐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게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경비를 준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의 돈만 제공한다는 거죠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. 이 경비라는 게 아주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. 슬라이드를 보시면 맥주를 마시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사람에겐 딱 맥주값을 주고요. 골프를 통해 배워야 할 사람에겐 골프 비용을 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경험에 대한 비용은 절대 줄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의 규칙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? 화자는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고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규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공식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7살까지는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따르지만 14살이 되면 30%는 아이와 협의를 해야 하고 21살이 되면 70%까지 협의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침내 20대가 되면 100% 모든 걸 상호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. 이렇게 책임감이 점차 자녀에게 넘어가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 화자의 주장입니다. 자, 네 번째. 자녀가 30이 되었을 때입니다.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책임감 이항의 규칙 있잖아요. 이게 아주 특정한 나이를 기점으로 완전히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. 바로 30살이죠. 이때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은 완벽하게 끝난다고 화자는 선언합니다. 이 말은 더 이상 부모-자식이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성인 대성인으로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. 그러니까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는 이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
그 새로운 규칙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만약에 자녀가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따를 때에만 부모는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. 셋째, 만약 자녀가 조언을 무시한다면 단 0.1%의 도움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? 넷째, 이 법칙을 어기면 그 부정적인 결과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. 이제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. 자, 다섯 번째, 일은 공부다. 이렇게 독립된 사회의 일원이 된 청년들에게 이 철학은 일의 의미를 또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. 사실 요즘 좋은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.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왜 이런 임시직에 월급도 적은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이런 좌절감을 느끼곤 하죠. 이 질문에 대해서 화자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? 그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과는 정반대입니다. 일의 목적은 돈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뭐냐? 바로 사회라는 더 큰 학교를 공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데 집중하면 돈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온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관점입니다. 이 임시직의 철학에 따르면요. 어떤 일이 주어지든 이건 배움의 기회다 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때 받는 월급은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일 뿐이고요. 그렇게 불평 한마디 없이 한 2, 3년 성실하게 일하면 자연과의 신용이 쌓이고 그러면 우주가 알아서 더 좋은 기회, 예를 들면 정규직 같은 걸로 보답을 해준다는 논리입니다. 그러니까 불평을 한다는 건 이런 자연스러운 발전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, 청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. 그럼 이 모든 철학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오늘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 청년들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그럼 캥거루족으로 사는 건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? 화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.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. 파괴적인 캥거루가 아니라 얼마든지 건설적인 캥거루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시합니다. 그 방법은 바로 관계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. 부모님의 자원을 받아서 쓰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먼저 나의 지식이나 도움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. 뭐 컴퓨터나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알려드리고 또 부모님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집안에 좀 즐거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서로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상호 지원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화자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지금 당장 돈이나 직장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내 마음이 정말 끌리는 재미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.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연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거라는 깊은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당신들은 나라의 보배이자 인류의 보물입니다.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. 결국 이 자료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시대는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. 여러분은 이 독특한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